네, 조국혁신당 강경숙입니다. 앞선 의원님들께서 규탄 발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참고인들께 질의하는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대통령자를 이제부터는 떼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 윤석열이라 호칭하겠습니다. 자, 피의자 윤석열 그리고 그의 처 김건희 모교에서 나오셨는데요. 참고인들께 이제 질의를 먼저 하겠는데 먼저 충암고에 여쭙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피의자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모교죠.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은 곤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학교 안전을 고려해서 한시적으로 그 등교 복장을 자유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가정통신문에도 보니까 최근 국가의 엄정한 상황과 관련해 본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등하교 중 학생들이 현 시국의 성난 시민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등교 복장을 임시로 자유로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참 개탄할 노릇이죠. 그래서 애꿎은 학생들이 예기치 않은 피해를 볼 그런 가능성을 우려해서 오는 9일부터 내년 2월 6일 종업식 때까지 교복 대신에 사복 착용을 허용하셨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네. 충암고는 또 아울러서 그 학생들이 외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면 침착하게 대응해라. 그리고 신변의 위협을 받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나 경찰들에게 알려라. 휴대전화의 그 상황으로 기록해라. 이제 이런 당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전 보니까 윤명화 충암학원 이사장님도 SNS에다가 윤석열과 김용현 등을 충암의 부끄러운 졸업생으로 100만 번 선정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교무실로 하루 종일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고 스쿨버스 기사들에게도 지나치는 사람들이 시비를 걸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여인형 국군 방첩 사령관도 충암고 동문입니다. 여인형 사령관은 계엄이 진행됐다면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았을 사람입니다. 학교에서는 그 교직원은 그리고 또 교장선생님은 이렇게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또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먼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교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교육기본법 6조가 상당히 원망스러운 지금 심정입니다. 제 마음을 마음껏 펼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저 혼자만이 아니라 충암고등학교를 대표해서 나왔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는 그 부분을 제가 좀 조심성 있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다는 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저기 학부모 회장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충암 상황을 하시겠습니까? 네. 예. 사실은 충암 구성원들, 충암고 교직원들 모두 성난 시민들과 다를 바 없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님들도 당연히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학생들조차도 모교 우리의 이 졸업생 분들이 그와 같은 일을 벌인 거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타까워하고 있고, 그다음에 성난 시민들처럼 저희도 똑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대부분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더 말씀하시기 어려운 상황도 있을 거니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영주 숙대 민주동문회 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숙대에 그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아요. 그죠? 네. 22년에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50페이지에 불과한 논문에 대한 검증이 3년이 되도록 현재 진행 중입니다. 자, 이번에 문시현 총장이 취임한 이후 학교에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전혀 없습니까? 네, 제가 그러니까 연구윤리 진실성위원회에도 메일을 보낸 적이 있고, 총장 취임 후에요 보낸 적이 있고, 그리고 문 총장님 그 비서실 쪽에도 면담 요청 메일도 보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그 전에도 제가 계속 메일을 보냈을 때 답을 한 번도 주지 않았고, 이번에 그 문 총장님 취임하신 이후에도 제가 계속 메일 보내고 이랬을 때 답이 없는 것에 대해서 거기 계시는 분들한테도 좀 문제 제기를 개인적으로 하고 그랬더니 간신히 답이 왔는데, 그 답조차도 지금 그냥 진행 중이다, 새로 구성돼서 진행 중이다라고만 이렇게 왔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고 언제까지 발표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네. 제보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제보한 지 28개월이 됐는데요. 처음에 문제가 제기되고 36개월이 됐고 저희가 제보한 지는 28개월이 됐습니다. 근데 28개월 동안 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네네, 그 정도로 하고 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문시현 총장이 취임했을 당시에는 네. 이렇게 김건희 여사 논문에 대해서 검증 의지를 확실하게 밝혔거든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학생들에게도 그 지지를 받으면서 총장 선임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었는데 진정성 있는 대처를 기대했지만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나지고 있지 않다라는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를 보시면요, PPT 한번 봐주시죠. 숙대 연구윤리위는 9월 1일 날 그 당연직 위원 3명을 교체해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임기는 9월 19일에 시작되었어요. 저 보이시나요? 그 앞에 거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리고 22년 9월 1일 날 총장이 임기를 시작을 하고 9월 19일 날 윤리위를 재구성합니다. 여전히 묵묵부담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저희 의원실에서 지난주에 11월 29일에 숙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숙명여대는 신임 총장 이후에 새롭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조사 중이라고 하는 입장만 내놓았어요. 그리고 이는 지난 10월 2일에 숙대에서 받은 답변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보면 3달이 거의 다 되어가는데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새로 조사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다 하는 슬라이드입니다. 다음 또 보시면은, 이제 일단 여기에 대해서 그 참고인께서는 숙대가 김건희 여사 논문에 대해서 심사를 할 의지가 있다라고 보여지긴 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에는 이게 새 총장 임기가 시작되면은 그때부터 뭐 다시 90일이 시작된다 이런 규정도 전혀 있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전에 구성돼서 진행했던 부분들이 지금도 연장되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뭐 이게 이 처음에 본조사가 시작됐다고 한 게 2022년 12월이니까 벌써 2년이 됐거든요. 24개월이 됐는데 24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거고 지금 새로 구성됐다고 했으면 그러니까 심사할 의지가 있는 분을 조사위원으로 두고 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지가 없는 분들로만 모셨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의지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논문 폐지를 선언할 수 있는 수준에 지금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립대학에 보통 그 연구부정 행위를 검증하는 기간이 보통 5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거하고 비교해보면은 역시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이 아닌가, 지연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2626명의 숙명여대 학생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나섰습니다. 네. 자, 슬라이드 봐주시죠. 네. 표절을 표절이라 말하지 못하는 학교가 부끄럽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 적힌 플래카드도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로 인해서 대학의 양심과도 같은 숙명여대 연구윤리가 이제 땅에 떨어진 셈인 거고요. 많은 구성원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회복하실지 학교 측에서는 정말 진지하게 고려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22대 국회에서 우리 모두 교육위원회 의원으로서 김건희 여사 표절 논문 의혹에 대해서 네, 강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